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아파트 전반적인 거와 또 이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주엽공원이죠. 이 주엽공원은 그 주엽역에서 그 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공원인데, 주엽역에서 보통 이 호수공원까지 약 한 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원을 이용해서 또 공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주거 환경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이 일산 아파트죠. 앞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주거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주거 환경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이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에다가 이제 일자리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라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거고, 또 GTX라는 광역 고속철도가 개통이 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산 아파트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올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이 GTX가 23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지만 한 24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해도 이 GTX가 개통이 되면 교통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GTX가 개통이 됨으로써 부동산에도 지각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권에 주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거 환경이 좋은 일산 같은 경우 GTX를 타면 20분 이내의 거리로 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적게 들고 주거 환경의 최고인 일산 아파트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또 이 일산에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CJ 라이브시티라든가 방송 영상 밸리라든가 또 제3 킨텍스, 이러한 것들이 2024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산은 그야말로 자족도시로서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가 자연 상승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GTX역 부분만 사람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 보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산역으로 들어오는 이 대곡 소사선도 21년도에 개통이 되면 대곡역에서 들어오는 이 백마역이라든가 풍산역 주변이라든가 일산역 주변, 이러한 부분에 아파트들이 가치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또 용산 쪽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일산역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또 이 경의중앙선이 이제 이 시간 단축도 되고 또 급행이 다니게 많이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확실히 많은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보셔도 되고, 또 현재 이 아파트 가격 형성된 것을 보면 아직도 여기는 2006년도 가격 상승 부분에서 더 이상 상승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임대차 3법이죠. 그 중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특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2년을 더 살겠다는 그 청구를 하는 것이죠, 임대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임대인은 예를 들어서 현재 만기가 20년 12월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겠다고 그러면 2년을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다시 후에는, 그때는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7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려면 임대 만기 그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4개월 안에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해서 2년 연장했을 시에 2년을 다시 살지 않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해지 통보 3개월 이후에는 이사를 갈 수가 있고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 갱신을 하면서 그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또 증액할 경우에, 현재는 이 임대인의 그 승인이 있어야만 됐는데 앞으로는 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임대를 했을 시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있을 시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임차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입을 했을 시에는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임차인과 어떠한 그 협의를 거쳐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매수인은 임대 만료 6개월 전에 매입을 해서 임차인한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좋고, 또 만약에 현 임차인이 현 임대인한테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그러면 이 집은 매도를 해도 매수인이 입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인지, 사이에 불신만 더 깊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러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서로 갈등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또 체크해서 중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많은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8월 달도 거래량이 없었지만 특히 9월 들어서는 더욱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관심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전세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이 전세를 얻으려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세 물건이 없어서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 전세 시장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인해서 이 매도 시장도 매매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등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간혹 그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인들은 귀에 포착을 잘 하신다라 그러면 좀 더 좋은 매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관심이 많은 분들은 늘 잘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